우아한 살림. 당신의 전성기 오늘 4부 우아한 살림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또 뭘 해먹지? 사실 매일매일 이런 고민하게 되죠. 우리 주부들은. 특히나 이번 연휴 정말 길어요. 그래서 더 걱정거리가 많을 것 같습니다. 명절 음식 차릴 때는 참 힘들어요. 그런데도 막상 명절 당일날 딱 지나고 나면 뭘 먹어야 될지 고민이에요. 연휴 내내 같은 음식만 먹기도 그렇고 또 외식을 하려고 해도 또 좀 제대로 맛을 내는 집이 문 닫은 경우가 많고 이래저래 주부들에게는 또 고민거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아한 살림에서는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이보은 생활요리연구소 대표인 요리의 여왕, 일명 제가 요리의 요정, 요요라고 별명을 지었죠. 이보은 요리연구가와 함께 긴 추석 연휴에 알아두면 유용한 그리고 쉽고 맛있는 레시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나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보은입니다. 네. 오늘 또 멋지게 또 선글라스를 머리에 탁 얹어가지고. 제가요. 햇빛이 자꾸 비치니까 눈물이 나서 늙었다 진 것 같긴 한데. 아니요. 요즘 날씨가 건조해서 안구 건조증이 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선생님도 워낙 바쁘시니까 피곤하셔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것 같아요. 요새 주말도 없이 계속 촬영하러 막 지방 다니고 막 이랬더니요. 네. 좀 많이 피곤이 누적이 돼 있어서 저는 진짜 앞으로 한 5일 남은 이 긴 연휴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꼽아 가면서. 푹 쉬시려고요? 전 일단 추석 지나고 난 그 다음 날부터는 무조건 쉴 거예요. 쉬게 할까요? 가족들이? 더 맛있는 거 내나 하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무조건 만화책 보고 소설책 보고 이러면서 쉴 거예요. 네. 글쎄요. 한번 나중에 얘기를 들어봐야겠습니다. 쉬셨습니까? 또 음식 장만하느라고 바쁘셨으니까 제가 여쭤볼게요. 그렇죠. 네. 자, 근데 사실 긴 연휴 내내 주부들은 참 이것도 고민이에요. 네. 추석 명절날 차례상 차리는 것도 벌써부터 지금부터 이제 장 보는 것도 바쁘고 고민인데 명절날 당일 뭐 길게는 그 다음 날까지 같은 음식 먹는다고 하더라도 워낙 기니까 뭘 먹어야 될지 똑같은 음식 많이 차렸다고 계속 먹을 수는 없잖아요. 이 고민 오늘 해결해 주실 거죠? 해결을 싹 제가 해드리려고 단단히 준비를 해갖고 왔습니다. 해결을 싹 해주신답니다. 자, 일단 뭐 긴 연휴도 연휴지만 먼저 좀 사연이 들어왔는데 일단 긴 연휴를 보내기 위해서 오늘 장을 볼 계획입니다. 그런데 꼭 사둬야 할 재료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추석 장보기 비법도 알려주실 거죠? 하셨어요. 일단은 장을 보는 게 중요하겠죠. 그렇죠. 보통은요 추석 때 장 보는 거가 그냥 뭐 시장이나 마트 가서 추석 때 먹을 만한 거 이렇게 좀 사자 이렇게 생각들 하시는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추석이 앞으로 한 5일 남았으니까 5일 전에 추석을 맞이하는 그 계획표를 좀 짜보세요. 저는 항상 이거를 왜 짜냐 하면 이거 짜놔야 나중에 실수도 안 하고 더 사지도 않고 덜 사지도 않아요. 뭐 장보러 열심히 장을 보고 왔는데 빼먹은 게 또 많을 때가 있어요. 지금이 딱 추석 한 일주일 전인 것 같아요. 그러면 디데이 7 이렇게 해서 음식에 대한 계획을 세우세요. 우리 집에 누가 올 건지 아니면 내가 어머님 댁을 갈 건지 그러면 치르는 손님은 아이들까지 몇 명인지 요거를 딱 계획을 짜서 차례상에 올라갈 음식 이외에 식구들이 온 가족이 모였을 때 먹는 음식 또 다과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좀 정리를 해가면 나중에 헷갈리지도 않고 또 기억에 없지도 않고 이것만 딱 보면 되니까 너무너무 쉬운데요. 요새는 휴대폰에 대부분 그 메모장이 있잖아요. 걷다가 좀 세워놓으시면 훨씬 더 휴대하기도 좋으니까 금방금방 생각이 나실 텐데요. 그 다음 날은 이제 뭘 하느냐. 이제 냉장고 정리 또는 내 집에 있는 식재료 정리를 먼저 해야 돼요. 듣기만 해도 그거 먼저 해야지만 장 볼 때 조금 더 절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꼭 우리 집 냉장고 또는 우리 집 식재료 방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 자료 조사를 먼저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는 한 5일 정도 된 날은 이제 우리 집에 깨소금이 좀 있는지 깨볶은 게 좀 있는지 햅쌀은 사놨는지 이런 것들 점검을 좀 하셔야 돼요. 요거 점검 꼭 하셔야 나중에 음식 만들다 말고 얘 간장 하나 사갖고 와라. 얘 가서 통깨 하나 볶아 놓은 거 사갖고 와라.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게 안 하고 완벽하게 준비가 되니까 그런 식재료 중에서도 내가 미리 만들어 놓을 거 그런 것들은 미리 점검하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추석
한 4일 전에는 네. 추석 때 어떤 음식을 할지 좀 짜놓으세요. 그게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차례상을 지내면 보통 이제 차례상 지낸 음식 가지고 한 이틀은 녹여 먹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뭐 남은 음식 활용하는 방법 네. 얼마든지 있으니까 녹여 네. 먹을 수 있는데 그러면 나머지 한 3일은 진짜 새로운 음식을 계속 해줘야 되잖아요. 네. 딱 하루만큼은 엄마들을 위한 시간. 하루 딱 벌어놓으시고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때 친구들도 만나고 영화도 보고 그럴 거거든요. 네. 하루 벌어놓으시고 나머지 이틀은 진짜 우리 집 가족들이 올 봄에 또는 작년 겨울에 작년 가을에 제일 잘 먹었던 음식들을 한번 상기를 해두셨다가 그거 다시 한번 맛보는 기회를 주시는 것도 좋고요. 네. 아니면 김치냉장고 안에 보면 묵은지들 있고 막 묵은 살림들 많잖아요. 네. 그거 좀 꺼내서 돼지고기 좀 몇 그램 사다가 툭툭 잘라갖고 김치찌개 푸짐하게 해서 거기에 만두 요새는 시판하는 만두들도 많아요. 네. 그거 좀 맛있게 넣어가지고 만두김치 전골을 하나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엄마가 조금 간편하지만 사지 않고 집에 있는 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네. 한번 운영을 해보시는 것도 이번 추석에 가장 절약하면서도 네. 슬기롭게 잘 보냈다. 아우 긴 연휴 너무너무 홀가분하게 보냈다라는 생각이 드실 정도로 네. 한번 꾸며보시는 건 어떨까 합니다. 네. 아우 말씀으로만 들어도 일거리야 다 일거리야 저는 얘기 들으면서 계속 그런 생각했거든요. 제가요. 근데 어차피 해야 되긴 해야 되는 거니까 네. 기쁜 마음으로 해야죠 사실은. 제가요 얼마 전에 어떤 글을 쓰다가 네. 이번에 배추값이 너무 비싸서 네. 우리 형님이 동서 김치 담았어 그러고 한 통 주시면 그냥 낼름 갖고 올 거라 그랬더니 네. 어떤 분이 요리 연구 가도 김치 얻어 드세요 그러시더라고요. 네. 저도 가끔 얻어 먹습니다. 아니 뭐든지 또 남이 해주는 게 더 맛있더라고요. 그럼요. 네. 우리 뭐 이보 선생님은 글쎄요 또 누가 해서 선물로 드리기도 참 곤란할 것 같아요. 이거 아니, 저는 굉장히 잘 먹어요. 어떡할지 막 이럴까봐 가리지 않고 잘 먹습니다. 네. 그러시긴 하더라고요. 네. 또 사연 하나 들어왔는데요. 추석 명절에 전 부칠 생각만 하면 벌써부터 괴로워집니다. 네, 그러실 네. 거예요. 매년 먹는 동그랑땡, 호박전 말고 손쉽게 할 수 있는 전, 오래 먹어도 질리지 않는 전, 무엇이 있을까요? 이번에는 좀 채소를 활용하시는 건 어떤가 싶어요. 제가 가끔 지금쯤 되면 마가 나오거든요. 네. 참마 긴 거 나오잖아요. 장마 나오면 고마 슬라이스 약간 해서 소금물에 살짝 한번 헹궜다가 건진 다음에 네. 쌀가루하고 메밀가루에다가 달걀 노른자 풀어가지고 반죽해서 전을 부치면 굉장히 사각사각해도 맛있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집에서 가장 많이 만드는 전이 바로 육원전이에요. 우리가 완자전 동그랑땡이라고도 하죠. 네. 그 육원전 반죽을 반만 뚝 떼어가지고 3분의 1은 피망 있죠. 청피망. 네. 청피망을 1cm 간격으로 잘게 잘라서 속 안에를 좀 비워두세요. 네. 그런 다음에 속 면에다가 녹말가루를 붙인 다음에 아까 만들어놨던 동그랑땡 반죽, 육원전 반죽을 조금 납작하게 같이 붙여서 피망전을 만들어도 좋고요. 고추전 하듯이. 그렇죠. 네. 그리고 요새 깻잎이 굉장히 맛이 좋더라고요. 네. 깻잎 향도 너무 좋고 네. 깻잎 툭툭 그러니까 씻어서 바깥쪽에다가 밀가루를 조금 바르세요. 그리고 육원전 반죽을 좀 얇게 핀 다음에 딱 접어요. 그럼 접는 면이 매끈매끈한 면이에요. 네. 그렇게 해서 밀가루 달걀 입혀서 깻잎전을 하셔도 아주 좋거든요. 아까 뒤쪽에 울퉁불퉁한 고기다가 그게 안쪽으로 그쵸. 거기다 이제 전 그 내용물. 예. 그러니까 그 동그랑땡 반죽 하나로 그렇죠. 이 세 가지를 만들 수가 있으니까 네. 굉장히 좋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느 지방에서는 튀김을 많이 이렇게 전처럼 해서 드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요새 꽈리고추전 있죠. 네. 꽈리고추 반 갈라서 네. 안에다가 육원전 반죽 넣고 꽈리고추를 아물려요. 네. 그러고 난 다음에 밀가루, 달걀물, 빵가루 입혀서 튀겨서 그걸로 가족들, 온 가족들 맛있게 술안주까지 하실 수 있으니까 육원전 반죽 하나 가지고 1타 5피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그러네요. 네. 그 꽈리고추 넣어가지고 그걸 튀기는 거 그거 색다를 것 같아요. 네, 그거 튀겨서 좋고. 튀겨서 대나무 긴 꽃 있죠. 네. 그걸 찔러서 그릇에다가 이렇게 꽂아놔요. 그러면 굉장히 꽃 같거든요. 네, 그래서 하나씩 들고 먹기도 좋고 기름에 안 묻으니까 훨씬 더 좋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머님들이 설거지할 게 좀 없어요. 큰
그 그릇에다가 그냥 꽂기만 하면 되니까. 고추전만 생각했었는데 또 꽈리고추전. 그렇죠. 이렇게 해서 전하고 그 튀김들을 골고루 하시면 좋은데 요거 언제 다 해? 가짓수가 많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만 지혜롭게 그 식재료 생각을 하신다 그러면 하나 만들어가지고 한 4-5개 정도의 전을 다양하게 즐기실 수가 있으니까 훨씬 더 맛있게 드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1타 5피가 되려면요. 네. 그 1타. 그 반죽을 제대로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유건정 반죽은요. 네. 대부분 옛날에는 돼지고기 가지고 많이 하셨는데요. 사실 저는 5대5로 해요. 소고기 5, 돼지고기 5. 대신에 부위를 잘 정하셔야 돼요. 만약에 소고기도 등심이고 소고기를 등심으로 준비했다 그러면 기름기가 잠깐 있죠. 네. 그럴 경우에는 돼지고기는 등심으로 준비해서 기름기가 없는 게 섞여져야 맛있고요. 만약에 소고기를 홍두깨살이나 우둔살에 기름기가 없는 부위로 했다. 네. 그러면 돼지고기는 뒷다리살이나 앞다리살에 약간 비계 부분이 있는 부분으로 하셔야 이게 서로 이게 궁합이 맞아요. 네. 그리고 텁텁하지 않고 입안에서 쫄깃쫄깃하게 씹는 게 맛있거든요. 그리고 이 안에는 뭘 넣냐면 양파를 곱게 썰어서 소금물에 한번 살짝 버무린 다음에 마른 팬에 한번 볶아주세요. 그러면 물기는 싹 빠지고 굉장히 고슬고슬하거든요. 네. 그거에다가 그러면 다지지 말고 그냥 채 썰어서? 아니요. 저는 그거 다져서요. 좀 굵게 다져서. 그러니까 물에다 넣을 때는 채를 썰고? 아니요. 다 틀렸어요. 다 다져서 소금물에 살짝 헹군 다음에 건져서 물기를 꽉 짜고 마른 팬에 한번 볶아주시면 고슬고슬해지거든요. 요것을 이제 고기에다 넣는데 어머님들이 반죽이 질다 그러면 자꾸 밀가루를 넣으시는데요. 밀가루를 넣게 되면 훨씬 더 유건전 반죽 자체가 뻑뻑해져요. 그래서 나중에 한 2개 먹으면 물 한 컵 들이켜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만약에 반죽이 너무 질게 됐다 이럴 때는 빵가루를 넣으시는 게 좋아요. 통밀 빵가루가 뭐 유기농 이런 데 가면 판매를 하더라고요. 아니면 식빵 있는 거 좀 말렸다가 그거 빵가루로 쓰셔도 괜찮고요. 근데 반죽이 너무 되직하다. 이럴 경우에는 그럼 물을 넣나? 그건 아니고요. 여기 채소를 다시 넣으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피망도 다져서 넣고요. 아니면 당근도 다져서 마른 팬에 볶은 다음에 넣게 되면 식감이 훨씬 더 좋기도 합니다. 청양고추 같은 거 넣어도 맛있어요. 그거 굉장히 맛있는데 어르신들은 또 매운 거 넣으면은 조금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분리하세요. 반은 청양고추 넣은 거, 반은 그냥 뭐 이렇게 해서 나중에 조금 뭐랄까요? 색감 있게 또 만들어 놓으시면 요거는 청양고추 넣은 거구나 그러면서 드실 수도 있으니까 훨씬 더 좋죠. 두부도 넣어야 되나요? 두부는 꼭 넣으셔야 되는데요. 두부 같은 경우에는 으깨서 물기를 뺀 다음에 마른 팬에 한번 볶아주세요. 두부도요? 네, 그러면 훨씬 더 고슬고슬해서 두부가 고소하게 맛있어요. 전 두부도 볶는 거 오늘 처음 알았어요. 저는 으깨서 한 번씩 볶아줘요. 그러면 수분도 날아가서 굉장히 좋더라고요. 이렇게 또 새롭게 뒤늦게 또 새롭게 안 해요. 이런 것도. 이래서 자꾸 들어야 돼요. 또 이제 우리 명절 음식 하면은 뭐 생일날도 그렇고 잡채를 또 빼놓을 수 없잖아요. 잡채들 많이 하시고 좋아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좀 매번 먹는 잡채와 좀 다르게 하는 비결이 뭐 있을까요? 이 잡채의 어원이요. 채소를 잘게 채 썬다예요. 그러니까 당면이 넣었던 거는 우리가 당면이 들어왔던 그 시기부터 이제 넣었는데 우리가 1970년대 또 60년대 후반에 당면 가지고 우리가 그때 쌀이 좀 부족했을 때 좀 이렇게 많이 먹자 해갖고 그때부터 이걸 잡채를 넣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잡채 그러면 당면을 넣은 잡채를 생각을 하시는데 우엉채 썰어서 같이 해도 괜찮고요. 제가 며칠 전에는 도라지를 채 썰어서 도라지하고 색깔 있는 파프리카에다가 고기하고 청양고추 약간 넣고 피망 해가지고 볶아서 잡채 만들었더니 너무 맛있더라고요. 면을 아예 안 넣고. 면 아주 안 넣고. 이렇게 해도 굉장히 맛있고요. 너무 그 추석 내내 기름진 음식만 먹어서 약간 칼칼한 게 좋다 이럴 경우에는 풋고추를 채 썰어서 우엉과 함께 고추 잡채 만들어서도 괜찮고요. 꼭 우리가 꽃빵으로 고추 잡채 싸 먹어야 되는 거 아니거든요. 또띠아 있죠. 그거에다가 살짝 싸 드셔도 괜찮고요. 아니면은 식빵
통밀 식빵 같은 거에다가 또띠아 말고 네. 그 잡채를 해서 고추 잡채해서 약간의 고추 기름을 넣어서 매콤하게 만들어서 같이 싸 드셔도 아주 연휴 기간에 푸짐하게 별미로 드실 수가 네, 있거든요. 네, 네. 이렇게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네, 선생님이 네. 본인이 말씀하시면서도 본인이 침을 꼴깍꼴깍. 군침이 도시죠? 아니, 왜냐하면. 듣는 저는 어떻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매운 우엉 잡채를 고추를 많이 넣고 만든 다음에 네. 또르띠아에다가 이렇게 싸서 마요네즈 조금 뿌려가지고 먹으니까 너무너무 맛있더라고요. 네. 제가 그걸 지금 말씀을 드리면서 네. 상상을 했더니 침이 꼴깍꼴깍 넘어가서요. 저도 막 그게 느껴져요. 먹고 네. 싶습니다. 정말. 자, 745 하나님. 와우, 유익해요. 메모장과 냉장고 정리, 미리 짜는 추석 계획, 정말 재미있게 중요한 말씀만 해주시네요. 하셨어요. 아유, 고맙습니다. 공하나님, 명절 준비할 생각에 머리가 아팠는데, 오늘 이보은쌤 말씀 들으니 명절 준비가 설레는 일이 됐어요. 오,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네. 아유, 설레게 일을 시작하시면은요. 네. 이게 좀 짜증나는 일이 아니라 재밌는 학습이 되거든요. 네. 근데, 혼자만 하시지 마시고, 가족분들하고 네. 같이 하시도록 한번 궁리를 해보세요. 네. 네. 설레는 마음이 있으면 표정도 즐거워지잖아요. 네. 기다리는 마음도. 네. 가족과 함께 하면 더 즐겁겠죠. 그렇죠. 이야기 네. 꽃도 피우면서. 자, 6817님. 많이 배울 수 있어서 좋아라. 말씀이 맛있고 꽃 정원입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네. 이렇게 우리 이보은 선생님께서 주시는 정보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또 좋아라 하십니다. 네. 네. 그런데 우리 여기까지 좀 문자 소개하고, 우리 수고하실 어머님들, 우리 주부들을 위해서 노래 네. 한 곡 듣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럴까요? 네. 네. 수고하실 우리 주부들 또 어머님들을 위해서 옥상 달빛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수고했어, 오늘도. 당신의 전성기 오늘 4부 우아한 살림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보은 생활요리연구소 대표인 이보은 요리연구가와 함께 긴 추석 연휴에 알아두면 유용하고 또 쉽고 맛있게 만들 수 있는 레시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6801님 문자 주셨네요. 아들, 딸 다 결혼시켰고 오는 명절부터는 남편 좀 시켜보려고요. 큰일 말고 작은 일 시켜야 하는데 어떤 일을 시킬 수 있을까요? 하셨어요. 그 명절 때 우리가 보통 화양적 꼬치전이라는 거 하죠. 네. 그거 식재료 꼬이라고 하시고요. 네, 꼬지라고 하나씩. 네, 그리고 육원전 만들 때 우리 동글동글하게 빚어야 되잖아요. 네. 그것쯤 빚으라고 하시고요. 근데 많이 혼나실 것 같아요. 또 커다랗게 또 만들어서 혼나시고 꼬지 때 순서 또 엉망으로 해서 또 혼나시고. 그러니까는 미리 하나 만들어서 딱 견본 주시고 네. 이렇게만 꽂아주세요 하시면 아마 잘하실 거예요. 그리고 네. 만약에 추석 송편을 요새는 뭐 거의 사드시는 분들도 많지만 만드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네, 그럼요. 송편 같이 만들기 하다 보면 네. 야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추석날 힘들구나를 네. 아마 몸소 느끼실 거니까 네. 자꾸 배제하지 마시고 그럼요. 자꾸 동참시키셔야 돼요. 설거지 해주면 고맙다고 그러시고 네. 그다음에 뭐 물이라도 좀 떠다 주시면 아우 남편밖에 없다 그러시고 그러면서 자꾸 칭찬해 주셔야 네. 하고 싶어서 또 하거든요. 아이 그럼요. 네. 네. 남편분들도 이제 이렇게 나이 들면서 남자들도요. 이렇게 집안 살림 좀 할 줄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야 좀 독립적으로 자주 네. 독립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요새는 TV에서 하도 요리하는 남자를 요생남이라고 띄워주니까 네. 이렇게 하시려고들 하시더라고요. 네, 네. 네. 그리고 남성분들도 이렇게 집안일 사소한 거라도 조금씩 하다 보면 좀 기쁨도 느끼게 되고, 네. 우리 네. 아내가, 우리 와이프가 네. 이렇게 힘든 걸 했었구나 하면서 네. 그 아내에 대한 노고도 또 깨우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연휴가 굉장히 기니까 네. 되도록이면 다툼 없도록 잘 조절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정말 맞아요. 중요한 거예요. 네. 또 잘한다 해서 막 이거저거 막 하다가 설쳐대다가 또 일이나 내면 그러지 않게끔 해야 되고요. 자, 지금 사연이 하나 또 들어왔는데 워낙 대가족이라 매번 음식 양 조절에 실패를 해요. 모자란 것보다 남는 게 낫다 해서 넉넉하게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음식이 남았을 때 활용할 수 있는 법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하셨네요. 네. 저희 시댁은 워낙 작은 집
들이 저희 음식을 너무 좋아하셔서 많이 싸가세요. 그래서 남는 게 별로 없긴 한데 그래도 남으면 사실 저는 전 같은 경우에는 찌개는 좀 흔하잖아요. 잡탕찌개 정말 많이 먹었어요. 그쵸, 흔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육원전 같은 그런 동그랑땡 전은 잘게 다지세요. 네. 잘게 다져서 토마토, 방울토마토하고 같이 볶아서 아침에 스크램블처럼 잡수시면 아주 좋아요. 네. 달걀도 풀어서 스크램블처럼 잡수시면 어머 고기가 씹히네 스크램블인데 토마토 상큼하니까 밥 필요 없이 이렇게 해서 한 끼 해결 가능하고요. 그 안에 뭐 양파도 있고 그렇죠. 다 있으니까. 있고 당근도 그럼요.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남은 나물이 좀 많다. 나물이 많다 이럴 경우에는 대부분 다 비빔밥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비빔밥을 한 가지 더 첨가하세요. 비벼서 누룽지처럼 후라이팬에 마른 후라이팬 뜨겁게 해서 눌려요. 눌려서 그거를 꾹꾹 눌러서 뒤집어요. 한 번 더 꾹꾹 눌러서 우리가 그 피자 도우 자르는 그런 칼이나 아니면 그냥 가위도 괜찮아요. 부채꼴 모양으로 해서 한 사람 앞에 하나씩 올려주고 거기에다가 달걀 후라이 하나씩 이렇게 딱 해서 올려드리면 요게 피자밥처럼 되거든요. 그렇겠다. 바삭바삭하고 바삭바삭해서 굉장히 좋아하세요. 색다르네요. 예, 그렇게 해서 잡수셔도 좋고요. 그다음에 조기가 많이 남아요. 대부분 이제 조기 한 5마리 정도 올리고 나면 한두 마리 먹고 한 3마리 정도 남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엔 그거를 살만 이렇게 발라요. 포를 뜨듯이. 발라서 거기에다가 달걀 넣고 그다음에 양파 있으면 양파 채 썰어 넣고 쪽파도 좀 넣고 부침개 부쳐요. 생선 부침개. 그렇게 해서 술안주로 남편한테 이렇게 한 잔 주면 생선 전 하듯이. 전 하듯이. 그러니까 조기는 그냥 먹으면 잘 안 먹잖아요. 또 식은 거 나중에 다 버리게 되잖아요. 2번 하면 이상하게 또 비린내도 나요. 그러니까 양파를 좀 많이 넣고 파 많이 넣으면 해물전처럼 비린 맛 없이 드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잡수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예전에는 저희도 뭐 조기 남았어요. 뭐 찌개에 잡수세요. 콩나물 넣고 좀 찌개에 드시면 근데 이거 너무 식상하거든요. 그래서 새롭게 제가 보니까 이런 요리들을 해 드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서 사실 아까 도라지 같은 경우에는 밥 이렇게 눌려서 하는 건 제가 잘 해먹는 거예요. 또 새로운 팁만 맨날 해먹던 거 비빔밥 해먹고 잡탕찌개 해먹고 그랬었는데 좀 럭셔리하게 브런치를 집에서 특히 남은 추석 명절 음식으로 만드는 브런치 괜찮잖아요. 색다르고. 이번엔 제가 또 침이 꼴깍 넘어가네요. 그 비빔밥을 눌려서 피자 도우처럼 바삭하게 해서 계란 프라이 해서 먹는 거. 그것도 참 별미일 것 같아요. 날치알 있으면 날치알 넣으셔도 좋아요. 톡톡 터지는 맛도 생기고요. 야, 이렇게 해서 또 추석 때 또 너무 많이 해서 남은 음식 또는 매번 똑같은 음식 먹기 싫어서 좀 색다르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셨다면 지금 말씀해 주신 추천해 주신 것 한번 생각해 보셔도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방송인 걸 잊어버렸나 봐요. 먹는 얘기 하다 보니까 식당인 줄 알았나 봐요. 막 기침을 하고 그러네요. 혼자. 저희 우한살림 우리 이보은 선생님 또 이제 새해부터 오랫동안 이렇게 쭉 함께 달려오셨는데 너무너무 아쉽게도 오늘이 사실 마지막 방송이에요. 그러나 마지막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우한살림 코너는 마지막일 수 있지만 우리가 또 이제 화요일부터 화요일에 매주 그 50대 플러스로 50 플러스로 새롭게 단장을 해요. 50 플러스라고 해서 우리 또 주 애청자분들이 이제 50 플러스가 상당히 많으세요. 또 40대도 많지만 40, 50, 60대 이렇게. 그래서 여러 가지 그 Q&A 프로그램을 이제 코너를 하나 만들 거거든요. 그래서 화요일부터 50 플러스 Q&A 이렇게 해서 이제 진행이 될 텐데 그때 요리 관련 이야기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때 또 나와서 좋은 말씀 나눠주시면 되는데 그동안 너무너무 많이 응원들 해주시고 좋다고 해주셔서 저도 굉장히 힘을 많이 받아요. 제가 방송 끝나고 나가다 보면 어느 분이 어머 이러세요. 그러면 YTN 들으셨구나 제가 그러거든요. 굉장히 반갑고 저는 뭐
매번 또 다른 라디오도 나올 거고 네. 또 여기서 불러주시고 또 나올 거니까요. 당연히 오셔야죠. 네, 제가 말씀하지 마시고. 네. 그렇지만 우리 또 그렇죠. 애청자분들은 많이 섭섭해하실 거예요. 아유, 격주로 매번 우리 선생님 맞아요. 목소리 들었는데 네. 요리도 팁도 많이 얻었는데 네. 그러나 저희 화요일에 또 50플러스 Q&A라는 코너로 우리 또 이보은 선생님 다시 모실 수 있을 겁니다. 그동안 이 우아한 살림이 정말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이 네. 코너가. 네. 인터뷰 조회수가 3,000건이 넘는 건 기본이에요. 그래요? 아셨나요? 저희 홈페이지 몰랐는데요. 들어가 보면은요. 네. 전문 다시 보기가 있어요. 예. 그러면 우리 그 우아한 살림 우리 이보은 선생님 나오시는 네. 요 코너가 정말 그 조회수가 많아요. 지난주에 그 가을 나물, 네. 말린 나물 네. 이야기 하셨잖아요. 그거는 얼마인지 아세요? 얼마였어요? 조회수가 4,591건. 어머, 감사합니다. 네. 이 정도의 어마어마한 네. 인기였어요. 4,500분이 이제 저를 보듯이 보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또 네. 매주 격주로 우리 선생님 이 코너를 기다리는 분들이 많으셨기 때문에 또 아쉬워하는 분들이 그만큼 더 많을 거라 생각이 네. 드는데 애청자 여러분, 저희 이제 화요일에는 50플러스 Q&A로 새롭게 단장을 합니다. 이 코너에도 기대를 해주시고요. 또 그 코너에 우리 요리 관련 이야기 나눌 때 우리 이보은 선생님 꼭 모실 거예요. 네, 아무리 알겠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아시죠? 꼭 오겠습니다. 네, 그동안 네. 너무너무 좋은 팁 많은 정보 주셔서 네. 또 맛있게 건강하게 잘 지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당신의 전생이 오늘 함께 하셨습니다.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됐네요. 자, 이 끝곡으로 윤정신과 규현이 함께 부르는 늦가을 띄우면서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노래 들으시고요. 내일 아침 10시 20분에 다시 만날까요? 지금까지 김명숙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가장 젊은 날입니다.